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존입니다. 혹시 건강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일이 실제로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의학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건강 패러독스 3가지, 칼슘 패러독스, 비만의 패러독스, 그리고 운동이 패러독스를 다뤄보겠습니다. 각 패러독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과학적 배경과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결론까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건강상식의 고수로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상식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 칼슘 패러독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놀랍게도 칼슘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혈관에 석회가 끼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순된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캐나다의 자연의학 박사인 케이트 레이언 블루입니다. 그녀는 비타민 K2 앤드 더 칼슘 패러독스라는 책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은 칼슘 자체가 아니라 칼슘이 어디에 흡수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죠.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이나 관절, 신장에 잘못 침착되는 것입니다. 이를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는 동맥경화나 신장결석, 관절 통증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혈관을 막고 있는 칼슘을 뼈로 옮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A나 B, C, D는 들어봤어도 K2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등산복 K2가 아니에요. 특히 MK7이라는 형태의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도록 돕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뼈로 칼슘을 보내고 MGP라는 단백질을 통해 혈관 석회화를 막는 이중작용을 하지요.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발효식품, 동물의 내장 등을 기피하면서 K2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가지 않고 혈관으로 가버리는 칼슘 패러독스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칼슘만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와 함께 복용해야 하고 여기에 비타민 D3와 마그네슘까지 같이 섭취해야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세포 내로 과도하게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비타민 D3는 칼슘이 장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은 단독이 아닌 팀플레이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로 칼슘 섭취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팀플레이는 단순한 영양조합을 넘어선 필수 전략입니다. 뼈 건강은 단일 성분으로는 지켜낼 수 없으며 전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과 K2, 마그네슘, D3의 조화는 우리 몸의 장기적인 균형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 결국 노년기의 골절과 심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0대 이후, 노후에 반드시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비만의 패러독스입니다. 살이 찔수록 건강에 나쁘다. 살을 빼야 오래 산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 칼 라비 박사는 오히려 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 오비서티 패러독스라는 책에서 그는 심장병, 심부전,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 환자들 중에서도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 상태의 환자들이 마른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체중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감염이나 수술, 항암 치료 등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회복력이 약합니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체지방과 근육량이 있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버티는 힘이 다르죠. 근육은 단순한 몸매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 과정에서 체중과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식욕이 없다고 음식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약해진 체력 상태에서 기본적인 에너지 저장고가 없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물론 고도 비만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도 비만, 즉 BMI 25에서 30 수준은 오히려 만성 질환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장 자원이 있고 근육량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날씬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입니다. 특히 노인, 심장질환자, 암 환자처럼 생리적 스트레스가 큰 사람일수록 체중을 너무 낮추는 다이어트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적절한 탄수화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건강이란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몸무게가 적당히 나가더라도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얘기죠. 이제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체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체형과 병력, 식습관에 맞는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웰빙이죠. 체중을 무조건 적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셨죠? 병마와 싸우실 때는 더욱더 의지를 갖고 챙겨 드세요. 3. 운동의 패러독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허먼 폰처 박사는 번이라는 책에서 운동을 많이 해도 하루에 쓰는 총 에너지는 거의 일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을 수년간 연구했는데 이들은 하루 2만 보 이상을 걷고도 서구인들과 비슷한 열량만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폰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하면 다른 기능들, 예를 들어 면역, 생식, 세포 복구 기능에서 에너지를 줄여서 총합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운동량이 과도하고 회복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 피로 누적,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무월경, 빈혈, 피로, 증후군이 함께 나타나는 여성 운동선수 증후군이 보고됩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식 기능을 후순위로 돌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수명 연장, 혈관 건강, 스트레스 해소, 정신 건강에 필수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하느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60분,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회복과 수면, 스트레칭, 충분한 영양 섭취까지 병행해야 진정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적절히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에 이로운 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건강 패러독스.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뼈에 가는 게 아니고 살이 조금 있는 게 오히려 병을 이길 수도 있고 운동은 많이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 패러독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적용하면 오히려 훨씬 깊이 있고 효율적인 건강 전략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칼슘은 K2와 함께, 체중은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운동은 회복까지 고려해서 균형 있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바로 건강 고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50대 이후에 노후도 편안해지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으로 먼저 건강 지식을 전달받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숨은 진실을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죠. 건강존이었습니다.